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대법원에서 드디어 이제 그 양문석, 안상갑의 양문석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원래는 이게 그 훨씬 더 빨리 선고돼야 되는데 633이잖아요. 633. 근데 옛날에 항소심이 그 거의 뭐 선고된 게 오래됐거든요. 실제 항소심이 7월 26일 날 선고됐어요. 항소심이 7월 26일 날. 그러면 이게 8, 9, 늦어도 이게 그 10월 달 이전에 선고됐어야 되는데 3월 지금 중순까지 어떻게 끌었냐. 지금 두 가지로 아마 끌은 것 같아요. 이 대법원의 주심 재판관이 이흥구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가장 좌파가 이흥구, 오경미 두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그 옛날에 이재명에 대해서도 10대 2로 그때 그 파기환송할 때 유일하게 그 이재명이 무죄를 준 게 이흥구하고요. 오경미인데 이흥구가 이제 그 유일하게 대법관 중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가 조국이하고 쌍둥이입니다. 조국하고 대학 동기고 같이 운동권 구속됐다가 대법관 된 게 이흥구니까 아마 이제 그 파기환송을 못하고 최대한에게 배지를 달고 좀 활동하도록 최대한에게 배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시간을 많이 끌어준 거죠. 이흥구가. 그리고 이제 양문석이가 돈 없다고 하면서도 이게 아주 거물급, 제가 이름 안 밝게 그분의 명예도 있으니까 옛날에 대법원장까지 거론되던 이런 이제 거물급 정관예우를 변호인으로 선임해가지고 상당히 좀 끌었다 이런 법조계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변호인 이름 안 밝히고 양문석에 다만 이제 대법관이 이흥구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게 지금 벌써 7월 달에 선고된 게 3월이니까 이래서 대법원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 양문석이를 대법원에서 벌써 이게 몇 달째 배지를 달고 이게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혐의는 저번에 1, 2심하고 똑같죠. 혐의는 크게 보면 이제 사기 대출을 대구의 수성구까지 내려가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받은 딸 이름으로 사업한다고 사업자 대출을 11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양문석이가 서초구에 아주 이제 똘똘한 아파트를 영끌해가 사는데 근데 그때 달러 빚으로 고금리 사채를 끌어가지고 서초동에 아파트를 서초구에 산 거예요. 영끌한 거죠. 그런데 그 집이 좀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 달러 빚 사채를요, 갚은 거죠.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사채를 갚고요. 남은 거는 부모님, 어머님한테 준 게 아닌가. 그가 전액의 용도하고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놓은 거예요. 그러게 부인도 처벌됐어요. 부인도. 그러니까 결국에 일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놓으면 당선 무효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선거법도 150만 원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허위로 해명하고 그 아파트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거죠. 실제 본인이 사기 대출 받아놓고 오히려 이게 해명할 때는 새마을금고에서 먼저 이게 대출해 가라고 제안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새마을금고에서 이게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할 리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거짓 해명하니까 허위사실 공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공시지가로 신고한 거예요. 실제 자기가 산 가격이 있으면 최소한 산 가격은 해야 되잖아. 원래 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근데 공시지가로 재산을 신고한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법을 몰랐다 실수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법에도 150만 원. 그러니까 둘 다 당선 무효가 되는 이런 이제 형을 받았던 거죠. 이게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로 배지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근데 변수가 양문석 입장에서 이제 야, 나 억울하다. 아니, 무슨 이게 왜 내가 배지 떴냐 이래가지고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사심제 있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
보통 이게 사심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양문석이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배지가 떨어졌는데, 근데 이거 헌재에다가 헌법 소원하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요, 그냥에 아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오늘요, 어제부터 이게 딱 발효가 돼, 어제 밤 12시부터 재판 소원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벌써 4건이, 재판 소원이 4건 들어갔대요. 어젯밤 12시부터 이제 그 재판 소원 사심제가 되는데, 그게 4건이 벌써 아침에까지 4건 들어, 지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석이도 이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 인용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재판 소원하려면, 첫째는 이제 그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반하거나, 대법원 판결이 헌재 판결하고 반하거나, 또는 이게 그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해가 재판했거나, 그리고 그 헌법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런 이제 그 판결이, 위헌 판결이 나오거나, 이럴 3가지 경우에 재판 소원할 수 있는데, 양문석의 경우는 그게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재판 소원하더라도요, 또 이게 가처분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가처분 안 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처분을 신청해가 받아들여져야 양문석이가 국회의원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가처분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로다. 결국은 이제 양문석이가 아마 헌법재판소에다가 또 헌법 소원하면서 그 다음에 그 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로다. 그렇다면 이게 그 사실상은 이게 배지는 이미 떨어진 거고요. 가처분이 안 되니까 배지는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보궐선거는 확정됐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보궐선거는 이제 누가 놓을까? 그게 원래 지역구가 그 전해철 지역구입니다. 원래는 이제 문재인 때 삼철이라고 했던 전해철, 양정철, 그 다음에 이호철, 이게 그 문재인 때 삼철인데, 원래는 전해철이하고 양문석이가 붙어가 양문석이가 이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전해철이가 또 놓은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 번 이게 방송한 것처럼 전해철이는 이재명이하고 이게 그 워낙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재명이하고 전해철이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옛날에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할 때, 그때 전해철이가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그때 경쟁하며, 그러면서 그 이재명이가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법으로 이제 그 재판 받을 때 수사받고, 그때 권순일이 있잖아요. 그때 그 전해철이가 행안부 장관 할 때 상당히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압력을 행사했다. 빨리 기소해라고. 이런 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재명 변호인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이재명이나 정청래 입장에서 어차피 이게 이번에 전략 공천하는데 전해철이 공천을 줄 리는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그 1순위 누구냐? 바로 이게 그 훈식이, 강훈식이 동생, 김현지 동생, 김남국이가 이제 그 비서관 하다가 나왔죠. 어제 저하고 YTN 방송을 하는데 자기가 출마 안 한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그 김남국이가 안산고 옆에 지역인데, 김남국이가 신청하면 전략공천이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런 이제 그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전해철이 원래 경쟁 지역인데 전해철이는 안 주고, 오히려 이제 그 강훈식, 김현지, 뭐 김남국이가 중앙대 후배고 이재명 쪽에, 그래서 이제 그 김남국이가 유력하지 않을까, 안산에는. 이렇게 분석하는데 그거는 막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의힘은 어떠냐? 국민의힘은 이제 그 장성민,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죠. 대통령실에. 그때 그 우리 시사 프로도 진행한 그 장성민, 이분이 그 현재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성민 위원장이 전략공천 받은 놓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다른 뭐 전략공천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거는 이제 그 공관위에서 이정현, 공관위에서 이제 그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냉정하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한석을 이게 우리가 뺏어오기는 좀 쉽진 않은 지역입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오늘도 이제 그 MBS는 이제 지표조사인데 최악의 지지율이 막 17%까지 떨어지고, 이재명이는 뭐 67%까지 오르고, 이런 게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게 그 추세를 볼 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뭐
윤 대통령하고 절연선을 하면서 지지율이 더 하락하고 지금 상당히 어수선한 지금 상당히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이게 그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 방송하는 유튜버들도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어떤 경우든 이게 이재명 심판 선거를 어떤 경우든 이게 우리가 너무 이게 비관론에 젖어서 절대 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때일수록 더 강하게 우리가 제대로 그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처절하게 더 근데 그 치열하게 싸워 나갈 이런 데 시점이다. 진짜 이게 어려운 시점 맞지만 따라서 이게 냉정하게 뭐 우리가 안산에 그 탈환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떻든 이게 그 최선의 공천을 다해서 뭐 기존에 있던 우리 위원장이나 아니면 이게 새로운 파격적인 어떤 영입이나 어떤 임무를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이게 그 탈환을 위해서 김남국이는 코인으로 이게 그 코인이잖아요. 코인김이잖아. 코인김. 국회 의정할 때도 이게 코인만 하고 코인으로 했는데 이런 자가 또 배치 달도록 우리가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이게 그 최선의 공천 최고의 그 카드를 꺼내서 안산이 물론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이게 그 호남처럼 아예 100% 불가능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제대로 이게 그 영입해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양문석 이장하게 그 별명이 양아치 뭐 이래가 얼마나 그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갑질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때 어떤 짓을 했습니까? 양문석. 이번에 그 배지가 떨어진 거는 사필 기정이다. 오히려 이게 만시지탄 너무 늦게까지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그 보궐선거는 제가 어떤 게 그 인물 경쟁밖에 없어요. 믿을 거는. 어떻든 이게 최고의 인물을 어떻게든 영입해서 또는 이게 기존에 뭐 우리 정성민 의원도 잘 하니까 제대로 이게 그 싸워서 반드시 탈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보궐선거가 특히 그 민주당 잘못으로 계속 보궐선거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광역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10개 이상의 보궐선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게 우리가 한두 석이라도 몇 석이라도 탈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